만족할 만한 자동차. 네, 안녕하세요. 김한중입니다. 오늘 타보는 차는 닛산 리프입니다. 제가 요번에 마드리드에 출장을 가요. 왜냐?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러 가는 거죠.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전화가 딱 온 거죠, 닛산에서. 그래서 결승전 티켓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. 혹시 가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하나도 모르는데요, 제가 가서 뭐해요? 그랬더니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도 안 간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. 아무것도 시승 안 하면 저 못 갈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럼 리프 시승을 거기서 한번 꼭 묶어 보겠습니다, 이러신 거예요. 그래서 리프를 시승하게 됐는데, 그 전에 미리 스터디를 하고 가시라 이러고서 이 차를 준 겁니다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안 간다고 했다가 손흥민 씨가 여기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계신데, 토트넘 아직 안 떨어졌네, 이제 다음번에 떨어지겠지 뭐, 이랬는데 그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승을 가서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고요.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서 닛산의 다이나믹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손흥민 벨로스터 N하고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, 벨로스터 N보다 한 뼘 정도 더 키가 큰 차예요. 소형 SUV하고 나란히 놓고 봐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높이를 보여줍니다. 트렁크를 열어보면 짐을 실른다면 여행용 캐리어가 4개는 실리겠구나 싶은 정도로, 이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. 리프가 이전까지는 이 가운데 센터 터널에 배터리를 넣었는데, 이번 리프부터는 이 아래쪽에다가 배터리를 넣으면서 차체가 조금 높아졌어요. 리프 2세대잖아요. 2세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인테리어는 싼 티가 나요. 비싼 티가 나지 않습니다. 비싼 티가 나지 않는데, 이 정도로 해야 전기차를 했을 때 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은 조금 손해보면서 파는 거구나,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.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고급스럽고, 그래서 너무 싸서 조금 미안한걸?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, 이 차는 그렇지, 내가 3천 몇백만 원 주고 사면 이 정도를 받는 거야, 이거 당연하지,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계기판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고, 여기 속도기가 있습니다. RPM 게이지는 없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가, 이런 걸 보여주는 계기가 한쪽에 있어요. 이 페달이라는 게,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꽤 편해요. 가속 페달만 밟으면 알아서 차가 가고,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알아서 차가 섭니다. 물론 장거리를 갈 때는 페달을 계속 이렇게 얹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할 수가 있는데, 시내에서 가다 서다 이런 경우에 페달을 이걸 밟았다 저걸 밟았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만 꾹 밟고서 갈 수 있다는 점,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 페달의 기능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죠. 현대차에 사용되는 회생제동 기능은 일단 충전 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,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멈추지만,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. 이 차에서는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이탈길에서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. 실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이 차를 이기기 어렵겠다, 이런 생각도 드는데, 실용적인 면 외의 것들을 놓고 보면 엉성해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. 좀 되게 고급이다 이렇게 느끼기는 맞지 않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.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만족할 만한 자동차,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전기 자동차로 만들어진 첫 번째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인 리프,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있었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
그래요. 그 닛산 리프를 여러 가지로 타봤잖아요. 여러 가지로 뭐 살짝 오프로드도 들어가 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. 경험해 본 결과 사실 이 차를 어느 하나 톡 튀는 정말 뾰족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어요. 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뭐 출력이 센 것도 아니고 차가 뭐 되게 다이나믹한 것도 아니고, 그런데 반대로 이 차의 단점을 찾기는 더 어려웠습니다. 이 차는 어느 것 하나 단점이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요, 충전 시스템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, 안정감 정말 좋고요, 정숙성 정말 우수하고 달리는 느낌 정말 괜찮습니다. 정말 모든 면에서 단점을 찾기 어려운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예요.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자동차도 아닙니다. 그렇게 비싸지 않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. 제가 여기 이 회사의 부회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회사 부회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. 이 차가 어쩌면 다른 회사 차보다 더 잘 달리는 차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차는 밸런스가 훌륭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,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모든 걸 다 잡아봤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에서 거기서 뭐 몇 퍼센트를 더 가져온다 한들 전체 EV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 경쟁은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. 리프는 경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체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 있는 거라고 여기 부사장님은 말씀하시네요. 이 파이 전체를 키우는 거,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이 닛산 리프가 만들어진 배경인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볼륨 메이커로 볼륨을 팔아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졌고, 그리고 실제로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,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도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. 전기차로 유일하게 2세대를 만들어내는 리프, 앞으로는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. 지금까지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. 네,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죠. 이 리프를 사실 제가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티켓을 줬단 말이에요. 그런데 리프를 제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?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 없죠.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.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 리프는, 이 전기차는 리프뿐이 아니에요. 지금 나오는 모든 전기차는 나쁜 전기차가 없습니다.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.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다 좋습니다. 코나 EV, 아이오닉 EV, 뭐 볼트 EV, 뭐 할 거 없이 EV들은 다 좋아요. 정말 훌륭합니다. 닛산 리프는 리프 같은 하나의 형태를 가진 거고요. 다른 차를 원하면 다른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닛산의 바람이라고 합니다.